안녕하세요. 샤트부입니다. 오늘은 지난 5년간 노벨상을 수상한 미국 대학 출신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그들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리고 이들이 졸업한 미국 대학들이 어떻게 그들의 성공을 지원했는지를 각 연도별로 한 명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202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베이커는 1963년 미국 출생 물리학자인 아버지, 대기지구 물리학자인 어머니의 밑에서 자랐으며 단백질 설계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연구로 단백질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방법은 질병 치료와 새로운 의약품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큰 기여를 했습니다. 베이커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UC 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는 현재 워싱턴 대학교 교수이자 단백질 설계 연구소 소장으로 활동 중입니다. 지금까지 640편 이상의 심사 논문을 발표했고 100건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21개의 생명공학 회사를 공동 설립했습니다. 또한 타임에서 건강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되었고, 그가 발표한 연구는 전 세계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때문에 그는 클라리 베이트 사이테이션 로리어트에 선정되었으며 스탯뉴스에서도 2024년 생명과학 분야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 50인 중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베이커가 학사 학위를 받은 하버드는 세계 랭킹 3위에 해당하며 입학 경쟁률이 3.6%로 매우 낮습니다. 54,008명 중 1,937명만이 합격하는 극도로 경쟁이 치열한 학교입니다. 그가 박사 학위를 받은 UC 버클리도 생명공학과 화학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와 협력하여 혁신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버클리에서의 학문적 경험은 베이커가 과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데이비드 베이커의 연구는 과학계뿐만 아니라 인류에게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으며 앞으로도 그의 연구가 새로운 의약품 개발과 질병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202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클라우디아 골디는 1946년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여성 노동력의 역사와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연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골디는 수세 기에 걸친 데이터를 통해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때문에 경력에서 일시적으로 떠나거나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는 것이 성별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격차가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구조적, 제도적인 요인 때문에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수상은 골딘이 역사적 자료와 데이터를 통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불평등의 뿌리 깊은 원인을 규명하고 성평등이 왜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 점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골디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에 미국 국립과학재단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코넬 대학교에서 학부 세균학 과정을 수강했고 그 계기를 통해 1년 후 미생물학을 전공하는 것을 목표로 코넬 대학교에 학부생으로 입학했습니다. 2학년 때 코넬 대학교에서 알프레드 칸 교수를 만나게 되었고 경제학을 사용하여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 대단한 기쁨을 느껴 전공을 바꾸게 됩니다. 골디는 코넬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하버드 대학교의 헨리 리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코넬 대학교는 11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입학 경쟁률은 약 8%입니다. 이 대학은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어 경제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디는 코넬 대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깊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는 그녀의 연구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셋째로 1953년 미국에서 출생한 202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더글러스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는 금융위기와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에 관한 연구로 주목받았습니다. 그의 연구는 특히 금융위기 상황에서 은행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경제적 통찰을 제공했으며, 다이아몬드의 연구는 사람들이 은행을 보는 방식을 변화시켰고, 중앙은행과 규제기관, 정책 입안자 및 학계가 현대 금융에 접근하는 방식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그는 시카고 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이곳에서 금융과 관련된 여러 과정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금융 시스템의 복잡성을 설명하고 위기 발생 시의 경제적 행동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는 연구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와 세미나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브라운 대학교를 졸업했으며, 브라운 대학교는 랭킹 13위로 입학 경쟁률은 약 5%입니다. 이 대학은 리버럴 아츠와 경제학 프로그램에서 강세를 보이며, 학생들이 자유롭게 학문적 탐구를 할 수 있는 독창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브라운에서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금융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이는 그의 연구를 한층 더 심화시켰습니다. 그의 연구는 또한 다양한 학술지에 발표되었으며, 금융위기 관련 여러 컨퍼런스와 워크숍에서도 활발히 발표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 성과는 중앙은행과 정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안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노벨상 수상 이후 그의 연구를 더욱 심화시키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아덴 파타푸티에는 2021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공동 수상한 신경과학자로, 그의 연구는 인체가 온도와 기계적 자극을 감지하는 방식을 밝히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1967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태어나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에서 세포 및 발달 생물학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UCLA는 미국에서 상위 15위 내에 랭크되었고, 입학 경쟁률은 약 9%입니다. 이 대학은 의학, 생명과학, 공학 등 여러 분야에서 강력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특히 연구 중심의 학문적 환경으로 유명합니다. 학생들은 리서치 센터와 실험실에서 실질적인 연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가 레바논에서 미국에 오게 된 계기는 안타깝게도 레바논 내전 중 무장 세력에게 생명을 위협당하는 극적인 사건을 겪은 후 미국으로 이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도착한 후 그는 새로운 나라에 적응하고 돈을 벌고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전형적인 이민자의 어려움을 먼저 겪어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거주 자격을 얻기 위해 먼저 1년 동안 피자를 배달하고 아르미니아 신문에 별자리를 쓰는 일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영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LA의 속도와 언어를 익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UCLA에서 생화학을 공부하며 과학자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에서 생물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현재 파타푸티에는 스크립트 연구소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며 신경과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TRP와 피에조 이온 채널을 발견하여 인체가 기계적 자극과 온도를 감지하는 방법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통증 치료와 감각 신경계 이해, 그리고 다양한 의학적 응용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은 데이비드 줄리어스가 공동으로 수상했으며, 오늘날까지도 여러 과학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며 신경과학 및 생리학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데이비드 줄리어스는 가정 형편 때문에 뉴욕 주립대학에 지원할 생각이었지만 MIT에 지원해보라는 반 친구의 제안에 큰 기대 없이 지원했다가
합격했다는 부러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폴 R. 밀그롬은 1948년 미국에서 태어난 저명한 경제학자로 2020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인물입니다. 그는 경매 이론과 경매 설계 분야에서의 기여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경매를 통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여 경제학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밀그롬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고 미시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는 학부 시절부터 경제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졌으며 스탠포드에서 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경매 이론을 심도 있게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경매가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며 특히 복잡한 경매 환경에서의 최적 설계와 전략적 요소를 다룹니다. 스탠포드 대학교는 매년 세계 대학 랭킹에서 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는 아이비리그 대학과 함께 가장 우수한 대학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스탠포드는 4위에 올라와 있으며 스탠포드의 입학 경쟁률은 매우 치열하여 최근 수년간 약 4% 내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탠포드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보여줍니다. 특히 경영학, 컴퓨터과학,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스탠포드 경영대학원과 스탠포드 공과대학은 각각의 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밀그롬은 경매 시스템의 설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위치 경매와 같은 혁신적인 경매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연구는 통신 주파수 경매와 같은 실제 경매에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러한 경매 방식은 정부의 자원 배분 및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밀그롬은 스탠포드 대학교의 경제학 및 경영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그의 연구는 100편 이상의 논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는 경매 이론 분야의 선구자로 평가받으며 다양한 산업에서 경매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그의 경매 이론은 주로 통신, 에너지, 자원 관리 등의 분야에서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강 작가는 인간성과 고통을 주제로 한 작품들로 전 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해 왔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한국 문학의 깊이를 다시 한번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녀의 작품은 한국의 현대사를 배경으로 그 안에 담긴 인간애와 고통을 서정적인 문체로 풀어내어 독자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은 한국 문학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강 작가님의 문학적 깊이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미국 대학 출신 노벨상 수상자들과 그들이 졸업한 대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들의 놀라운 연구 성과와 그 뒤에서 그들을 지원한 대학교의 우수한 학문적 환경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고등교육이 얼마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배출하는지 알 수 있었던 시간이며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만나 뵙겠습니다. 미국 대학교 입시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샵으로드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샤투부였습니다.